The History of Intelligence from a View of Korea Q1402 1986년 11월 미국 이란 컨트라 레이건 행정부 외교 스캔들 사건이 터진다. 미국은 1980년부터 이 산디니스타에 대한 불안감으로 반군 컨트라를 이렇게 지원해 왔었는데 이 산디니스타는 1979년 그러니까 이란 컨트라 사건이 터지기 7년 전에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정권을 무너뜨린 니카라과 민족해방 전선을 가리킨다. 이 산디니스타는 친마르크스주의를 표방했었는데 NSC가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를 하고 그 대금 일부를 여기 니카라과 반군 컨트라에 지원을 했었던 것이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발각되느냐면 CIA가 게릴라전에서의 심리 공작이라는 이 팸플릿 소책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배부를 했었는데 이것을 AP 통신 기자가 우연히 입수를 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기자가 하원정보위원회에다가 이 게릴라전에서의 심리 공작이라는 CIA의 책자를 의회에다 제공을 한다. 이후에 의회에서는 이노우의 해밀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시작하고 행정부에서는 타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를 하게 된다. 그래야 3년 후 이건 조금 다르면서도 비슷한 또 관련된 사건인데 1989년 12월 20일 레이건 대통령이 파나마를 침공한다. 노리에가 군부 독재자를 체포를 하게 됩니다. 이 노리에가는 76년부터 77년 사이에 이란 콘트라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과 협조를 했었던 그런 전력이 있었다. 그런데 이후에 관계가 좀 안 좋아져서 레이건이 파나마를 침공해서 아예 노리에가 군부 독재자를 체포를 해버린다. 1990년에는 니카라과 대선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산디니스타의 지도자인 다니엘 오르테가가 여성 지도자인 차모르에게 패배를 하게 됩니다. 미국으로서는 잘된 일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다시 1986년 11월 달에 미국이 이란 콘트라 레이건 행정부 외교 스캔들이 생겨서 이노우의 해밀턴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행정부에서는 이제 타워 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스캔들이 생기게 된 게 CIA가 게릴라전에서의 심리 공작이라는 책자를 제공했는데 이것을 AP 통신 기자가 입수를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하원정보위원회에 제공해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사건을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NSC가 레바논에 억류되어 있는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 이란에 무기를 판매하고 그 무기 판매 대금의 일부를 니카라과 반군에게 지원했었던 것이다. 1986년 미국과 중국의 국가안전부 국외 담당 국장 젠산이 미국으로 망명을 한다. 국가안전부 MSS 국외 담당 국장 젠산 그러면서 우타이 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우타이 친은 이 CIA의 FBIS라고 Foreign Broadcast Information Service라는 부서가 있는데 여기에서 일을 하면서 이중간첩으로서 근무를 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1952년부터 1985년까지 중국의 간첩으로 기소가 되고 또한 세금 포탈 혐의로도 기소가 된다. 재판을 받고 종신형 선고까지 이렇게 받았는데 형을 집행하기 직전에 감옥에서 그 쓰레기 봉투로 질식사 상태로 발견된다. 젠산의 미국 망명, 그
다음에 우타이친 이중간첩 발각되어서 기소되고 종신형 선고받았지만 감옥에서 사망. 1986년 9월 30일 이스라엘과 영국과 이탈리아 모사드가 그 모로코 태생 유태인 바누누를 로마에서 납치를 하게 됩니다. 이 바누누는 이스라엘의 핵시설에 근무하다가 1985년 11월 달에 해고가 되었는데 그 해고되고 나서 이후에 영국 선데이 타임즈에다가 이스라엘 핵 개발 정보를 제공했었다. 그래서 이제 로마에서 도피해 있었던 그 바누누를 모사드가 납치를 해버린 것이다. 요것과 이제 관련된 신베스, 샤박, GSS 이 방첩 활동을 좀 기억을 해줘야 되겠는데 62년도에 신베스는 소련의 핵 정보를 제공하는 핵 물리학자 키트 시터를 체포한다. 같은 해 좌파 마팜당 중동 전문가 아하론 코헨도 체포를 한다. 또 같은 해에 62년 3월 달에 그 베를린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다가 무허가로 동독을 방문을 하게 된 전 IDF 대령,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군 대령인데, 그러면서 이제 군사 전문가인 이스라엘 비어 대령을 체포를 한다. 이 정보는 이제 BND가 이스라엘 비어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었고, 재판을 받고 유죄를 선고받아서 이제 복역하긴 했는데,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1966년 감옥에서 사망을 합니다. 63년도 이집트의 스파이인 카보렉 야코비안을 체포했었다. 그리고 72년도에는 독일 전자공학자 피터 풀만을 그 레바논의 간첩 행위로 다시 레바논에서 간첩 행위로 체포를 합니다. 다시 신베스 샤박의 방첩 활동 62년 핵 물리학자 키트 시터, 그 다음에 62년 중동 전문가 아하론 코헨, 그 다음에 62년 IDF 대령 군사 전문가 이스라엘 비어, 그 다음에 63년 이집트 스파이 카보르 야코비안, 72년 독일 전자공학자 피터 풀만. 근데 이 62년도에 군사 전문가 IDF 대령 이스라엘 비어는 BND가 정보를 제공하고 모사드가 이제 이스라엘 비어를 체포했다는 그런 자료도 있긴 한데, 정보를 제공받은 건 이제 모사드가 분명하긴 한데 체포를 한 것은 신베스 샤박이 체포를 했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여기 이스라엘 비어는 샤박 혹은 신베스의 방첩 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어떤 책에서는 또 이걸 모사드의 방첩 활동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 1987년 한국과 북한 대한항공 칼기가 폭파된, 이 북한이 저지른 건데, 인도양 상공에서 김현희가 액체 폭탄을 활용해서 칼기를 폭파했다. 그 35실 구 조선노동당 대외정보조사국, 지금 현재는 이제 전찰총국 3국 혹은 이제 해외정보부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35호실에서 보낸 김현희가 액체 폭탄을 활용해서 인도양 상공에서 대한항공 칼기를 폭파한다. 이와는 별개로 이제 87년도에 한국은 국가 기반 전산망 사업을 시작한다. 1987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해 있을 때 비밀 공작 실행 절차 관련법이 제정되었다. 여기에는 공작 평가서 (finding), 공작 변경을 했을 때 통보각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통보각서 (memorandum of notification). 여기에는 이제 공작 목적, 공작 평가서에 공작 목적이라든가 승인 행동 범위, 소요되는 예산, 국내외 참여 집단,
그리고 그 위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도록 했다. 다시 이 공작 평가서라는 곳에 서류에 공작 목적과 그 승인 행동의 범위, 그 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국내외 참여 집단, 그 다음에 위험성의 정도 이런 것들을 기술을 하도록 했다. 또한 이 비밀공작 실행 절차법에서는 NSC 최고위원회 그리고 또 NSC 법률보좌관, 대통령 법률고문 변호사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그리고 통고 마감일 이전까지 그 부본을 의회에 전달하도록 했고 긴급할 경우는 부본을 48시간 이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1987년 6월 미국과 쿠바의 DGI General Directorate of Intelligence의 요원인 롬바드 소령이 미국으로 망명을 했다. 쿠바의 DGI 요원 롬바드 소령 미국으로 망명. 1988년 이스라엘 최초로 인공위성 오펙-1을 발사한다. 90분 주기로 지구 둘레를 공전하고 있다. 오펙-1은 이 표현을 오펙-Q를 쓰기도 하고 FFEK, OFEK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1988년 미국 NRO 국가정찰국 여기서 레이더 영상위성 레크로스를 발사한다. 2005년까지 꾸준하게 발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88년도 이제 발사된 레크로스에는 합성 개구 레이더 SAR 개구 구멍이 열린다 이 말이고 이게 장착되어 있는데 해상도가 1m 기후 상태나 밤낮 구분 없이 관측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에 발사되는 발사체는 오닉스라고 이렇게 부른다. 참고로 이제 오닉스란 말이 있기 때문에 오닉스 오퍼레이션이라고 명칭은 오닉스 똑같은 걸 쓰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프랑스 DGSE의 독일 기업 정보도청 자국 기업 제공 공작 그러니까 프랑스 DGSE가 독일 기업의 정보를 도청을 해서 그 도청한 정보를 프랑스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그런 공작을 오닉스 오퍼레이션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1988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엑스플로리어 수정안을 제시하는데 이거는 플로리오라고도 하고 발음을 폴리오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음운 도치 현상이 발생해서 그런지 흔히 폴리오, 엑스폴리오 수정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 때 이 수정안이 제시되는데 이것은 외국인이 투자를 했을 때 그 해당 분야가 국가 안보에 현격한 위협을 끼칠 경우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그런 안이 되겠다. 적대적인 M&A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 M&A 인수합병 이것을 이제 방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 2006년도에 다시 또 수정이 된다. 1988년 7월 3일 이란과 미국 이란 항공 655편이 호르무즈 해협 이란 영해 상공에서 이란 공군의 F-14로 착각을 한 미 이지산 빈센스호의 미사일 공격으로 탑승객 290명이 전원 사망하는 사고가 터졌다. 우리나라도 그 칼기가 소위기에 격추되는 사건이 있긴 있었는데 87년도에 똑같은 사고가 터진 겁니다. 1989년 6월 4일 중국 2차 천안문 사태가 터집니다. 1차 천안문 사태는 1976년 4월 5일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66년부터 76년까지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76년도 이제 사망하고 그러므로서 이제 1차 천안문 사태는 4인방이 체포되면서 이제 종료가 되는데 2차 천안문 사태는 이제 1989년 6월달 이때 중국 지도부 중에서 그 운동 2차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그 운동에 학생들의 운동, 시민들의 운동에 호의적이었던 조자양, 자오지양 당 총서기는 그 정치적인 책임을 물어서 실각되어 버리고
대신에 강택민, 장쩌민, 상해시 당서기가 총서기로 선출이 됩니다. 근데 이때 2차 천안문 사태가 있었을 때 이때 일본 정부가 중국을 고립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국에 공작을 해서 각국의 제재 조치를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 미국도 최혜국 대우, 중국의 최혜국 대우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연장을 인정해 주었다. 1989년 미국 CIA 감찰관법 혹은 감사실장법으로 의회 독립보고를 하는 지휘체제를 갖추었다. CIA 감사실장법 혹은 감찰관법, CIA Inspector General Act, 의회에 독립적으로 이렇게 보호하는 감사실장, 감찰관을 CIA 내에 이렇게 두고 보고를 받도록 한 거다. 1989년 영국 보안부법을 제정하는데 이것이 이제 보안부 SS MI5의 근거가 되었다. 보안부, 이것은 1909년 비밀정보국을 이은 조직이야. 1989년 11월 9일 동독과 서독, 동독의 공산당 선전 담당비서 귄터 샤버브스키가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동독 국민들은 모든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멋진 말 실수였는데 이 순간이란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텔레비전에 방송을 대놓으니까 사람들이 이 말 듣고 바로 베를린 장벽으로 달려가서 장벽을 부숴버린. 철의 장마 베를린 장벽이 부서진다. 그래야 1990년 서독과 동독이 통일돼 버린다. 자, 89년 동독 공산당 선전 담당비서 귄터 샤버브스키의 긴급 기자회견이 있었다. 1989년 11월 17일 체코와 슬로바키아, 당시는 이제 체코슬로바키아 이제 합쳐져 있었는데 그 이전에는 벨벳 혁명, 체코에서는 벨벳 혁명이라 부르고 슬로바키아에서는 신사혁명이라고 부르는데 89년 12월 29일까지 그건 한 달, 열흘 정도 이렇게 지속되는데 이 벨벳 혁명, 신사혁명, 비폭력혁명으로 공산정권이 붕괴된다. 즉 동유럽의 민주화혁명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때 특이한 것은 88년 올림픽 때 불리워졌던 hand in hand, 손에 손잡고라는 주제가가 자주 불렸다고 한다. 영어로. 그 다음에 1990년 한국과 북한, 그 남한 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사건이 있었다. 산호맹 사건이라고도 하는데 나중에 이 단체는 반국가단체로 정해지고 해체가 된다. 1990년 북한, 이 남한의 통일원, 통일부라고도 하는데 그 부설기구로 민족통일연구원, 그러니까 통일연구원이 이렇게 발족을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통일연구원인데 민족통일연구원이 발족을 하니까 이에 대응을 해서 남조선연구소, 그러니까 북한에 남조선연구소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국통일연구원으로 개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에는 조국통일연구원이라고 이렇게 바꿨다. 여기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은 대남 정세 분석, 대남 정책 자료 작성, 그리고 남한의 주요 인사 정보 분석 및 평가, 미국, 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 수집 및 동향 연구 등을 한다. 조국통일연구원, 그러니까 남조선연구소는 그 이전에 59년도에 대남 공작기구인 조선노동당 문화부의 산하기구로 남조선연구소를 설립했었다. 근데 75년도에 이제 대남 사업이 부진하다 보니까 이때 문화부를 폐지하는데 대신에 남조선연구소 그냥 남겨서 독립을 시킨다. 그리고 3년 있다가 1978년 1월 달에 통일전선부, 이걸 이제 신설하게 되는데 이 통일전선부 안에 남조선연구소를 두게 된다.
그러다가 이제 90년 남조선 연구소는 이름만 이제 조국 통일연구원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다시 59년도에 조선노동당 문화부 남조선연구소, 75년 문화부를 폐지하고 대신에 남조선연구소는 독립시키고, 78년도에 신설된 통일전선부에 남조선연구소를 흡수하게 하고, 그리고 90년도 우리나라의 민족통일연구원이 발족을 하니까 북한도 이름을 바꿔서 조국통일연구원, 우리는 민족, 북한은 조국 이렇게 붙여서 바꾸게 됐다. 1990년 미국 전략무기감축협정으로 블랙버드 SR-71을 폐기해버린다. 그리고 이후에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를 개발하겠다. 하지만 완전 폐기는 안하고 조금씩 운영을 한 것으로 보인다. 1990년 경 미국과 1, 2세계, 제1세계 혹은 제2세계 워싱턴 컨센서스, 이게 1995년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미 행정부, IMF 국제금융통화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세계은행 모여가지고 국가적 위기 발생을 제3세계의 구조조정 전제로 미국식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외 확산에 합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대외 확산, 이것을 세계화란 용어로 명명을 했다. 간단히 말해서 사람 잘라내는 건데, 구조조정 방법으로 정부 예산 삭감하고 자본시장을 자주화시킨다. 그리고 외환시장을 개방하고 관세를 인하하며 국가, 기관산업 민영화, 외국 자본에 의한 국내 우량기업 합병 매수 허용, 정부 규제 축소, 재산권 보호 등 세계 경제의 신자유화를 하는 것이 구조조정입니다. 말은 이렇게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조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라는 특수한 사회 개조 프로그램이 세계화라는 보편적 사회 변동 원리로 등치가 되어버린 셈이 된다. 1990년 7월 한국 국군조직법을 개정해서 합동군제로 바꾼다. 그러니까 합동참모본부가 군령권을 이렇게 보유하게 되고, 군정권은 이제 국방부 장관, 인사권 이런 거는 이제 국방부 장관이 가지는 것이고, 군사 작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합동참모본부가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정보본부의 위상이 제고된다. 정보사, 7.2상호부대, 즉 777부대, 그리고 보안사, 그 당시에는 이제 부산 보안사고 지금 현재는 이제 기무사를 지나서 이제 안지사인데, 이들에 대한 조정, 통제권을 보유하게 된 것이다. 다만 기무사의 경우는, 그러니까 그 당시 보안사의 경우는 이제 대적 군사 정보와 보안 업무만 조정을 하도록 했다. 90년 7월 국군 조직법 개정으로 합동군제, 정보본부의 위상이 제고되고, 정보사, 777부대, 보안사에 대한 조정 통제권을 보유하게 됐다. 다만 보안사의 경우는 대적 군사 정보와 보안 업무만 조정하도록. 현재는 이제 보안사는 안지사, 안보사령부. 그 다음에 1990년 8월 2일 미국 주도의 34개 다국적군 대 이라크 걸프전이 벌어집니다. 그 이라크의 사람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침공한 날짜가 이제 8월 2일인데, 이때로부터 91년 2월 28일까지 전쟁이 벌어진 거죠. 결국 이제 34개의 다국적군이 승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유명한 작전 이름이 이제 사막의 폭풍 작전. 이게 91년 1월 17일 혹은 90년 8월이라는 기록도 있고, 이건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어쨌든 이때 그 위성 항법 시스템, GPS,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 요걸 도입해 가지고 그 전략 폭격기, 전폭기의 타격의 정밀성을 향상시켰고,
그 다음에 장비 이동, 무인 항공기 정찰 이런 것들을 또 지원을 하게 됐다. 특이한 게 이라크에 수출했던 프린터 4의 장치에다가 바이러스를 작동시켜서 그 방공망을 마비를 시켰다라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이제 MD의 허구성이 입증되었다라고도 하는데, 미사일 디펜스에 공군력과 위성 연계의 미사일 공격이 굉장히 우수했던 것이다. 그 이전에 1978년도에 샤렛 위성이 NSA에서 쏴 올려진 게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보어텍스, 머큐리 이렇게 이름이 좀 바뀌는데, 이 위성이 상당한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걸프선을 잇고 나서 미국은 초강대국의 지위가 강화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1995년 8월달에는 사담 후세인의 조카 알-카멜 혹은 알-카말이 이라크를 탈출해서 유엔 사찰단에 생물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었다. 그리고 12년 정도 있다가 2003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구실로 해서 이라크를 다시 공격하게 됩니다. 1990년 10월 4일 한국, 그 보안사에 들어간 윤석양이라는 이병이, 계급 이제 이병인데 민간인 사찰에 대한 사실을 폭로를 한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보안사령부는 이제 기무사령부 이름을 바꾸고 정치에 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8년쯤 있다가 1998년 한승헌, 김승훈 등 145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는다. 이때 중시된 법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이제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헌법적 근거로 제시된 법률이고, 내용 중에 이제 개인 사생활은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자 자기 정보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권리, 즉 적극적 권리의 성격을 제시한 내용이 판시 내용이 들어있다. 다시 98년도에 한승헌, 김승훈이 나머지 이제 기타 143명과 함께 대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해서 승소를 하게 되는데, 그 헌법적인 근거가 제10조, 제17조, 그러니까 인간 존엄성 존중과 행복 추구권, 그리고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이게 이제 헌법적 근거고, 판시 내용에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되거나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 권리이자 자기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다 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1991년 미국 정보수권법 혹은 정보승인법 혹은 정보권한법 Intelligence Authorization Act, 여기에 이제 비밀 공작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다. 행위 주체가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으면서 타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상황에 영향을 주기 위하여 미국 정부에서 취하는 행위와 활동을 비밀 공작이라고 정의했다. 대신에 이 비밀 공작의 개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첩보 수집, 전통적 개념의 보안과 방첩 활동, 일반적 외교 및 군사 활동, 법 집행 활동, 공개적 활동 지원 행위, 국내 정치 개입, 이런 것들은 비밀 공작의 개념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비밀 공작을 할 때 의회에 보고하는 시점을 사전 그리고 서면으로 재규정하여 감독의 의미를 명료하였다. 긴급할 경우 대통령의 의회 통보 유예기간을 2일 두도록 했다. 비밀 공작을 할 때 제3자가 개입을 하면 즉시 의회에 보고도록 했다. 여기 좀 특이한 건, 여기 제외되는 거, 비밀 공작의 개념 중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일반적인 첩보 수집, 전통적 개념의 보안과 방첩 활동, 일반적 외교 및 군사 활동, 법 집행 활동, 공개적 활동 지원 행위, 국내 정치 개입, 이걸 보면 이제 국내 정치 개입은 비밀 공작의 개념에서 이제 제외되는 개념이다라고 정의를 했는데, 이걸 보면 비밀 공작은 아닌데 국내 정치 개입이라는 게
그러면 정식으로는 할 수 있다는 말인지 좀 애매하다 이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할 경우에 대통령의 의회 통보 2일 유예 기간을 두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도록 했는데 이것도 충돌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비밀공작에 제3자가 개입했을 경우에도 긴급할 경우라면 대통령의 의회 통보를 유예기간을 2일 둘 수 있는 건지 이런 거는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1991년 7월 1일 동유럽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된다. 이것은 나토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유럽 국가들의 이제 방위 조약 기구였었는데 해체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소련이 해체되기 직전인데 소련 해체와 더불어서 바르샤바 조약 기구가 먼저 해체가 되었다. 1991년 12월 이때 이제 러시아가 소련이 해체가 된다. 소련은 1917년부터 볼셰비키 혁명, 2월 혁명하고 11월 혁명, 이 혁명이 있고 나서 소련이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91년 12월 달에 해체가 되어버린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 옐친 대통령이 91년도에 이제 당선되었었는데, 당선되었더라도 그 당시 대통령은 이제 고르바초프였었고, 특이한 게 이제 91년도 8월 중하순경쯤에 KGB에서 쿠데타를 일으켰었다. 이때 미국 대사관 내의 모스크바 포스트에서 KGB 의장과 국방장관의 통화 내용을 감청을 했었다. 다시 미국 대사관 내 모스크바 포스트. 모스크바 포스트가 뭐냐면 이제 일종의 감청 기지인데 그 대사관 안에 있는 감청 기지. 69년경에 설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모스크바 포스트에서 KGB 의장하고 국방장관의 통화를 감청을 했던 것이다. 어쨌든 이후에 쿠데타는 실패하게 되고 고르바초프가 다시 권력을 추스려서 KGB를 해체해버립니다. 국가보안위원회 KGB는 각 공화국으로 이전을 하게 되고,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국가보안위원회 KGB의 해외 첩보를 담당하던 제1총국을 해외정보국 SVR로 독립을 시켜버리고 국내 보안 담당 부서인 제2총국을 연방방첩청 FSK로 개편을 한다. 그러니까 국내 정보기구하고 국외 정보기구를 분리를 시킨 것이다. 하나로 있었는데 이걸 분리시켰다. 해외 정보국 SVR과 그 다음에 연방방첩청 FSK로 분리를 시킨 거다. 1995년도에 이제 FSK는 연방보안국 FSB로 개칭을 한다. 다시 국가보안위원회 KGB는 각 공화국으로 이제 이전이 되는데 각 공화국에서 각각 있었으니까 러시아 공화국에서는 이제 KGB의 해외 첩보를 맡은 1총국은 SVR 해외정보국으로 독립시키고, 그 다음에 국립보안을 담당하던 제2총국은 연방방첩청 FSK로 개편한다. 그러니까 해외와 국내 두 개로 나눠 분리시킨 것이고, 95년도에 이제 연방보안국 이제 FSK는 FSB로 개칭을 하게 됩니다. 1991년 10월 달에 국가보안위 KGB의 제1총국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보처 CSR, 그러니까 이게 이제 SVR 이전에 해외 담당 부서를 이제 CSR로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93년도에 SVR로 바꾼 것이다. 92년도 1월 달에 보안부 MB 요걸 설치하고 이제 국내 첩보부서, 그 다음에 93년 2월경에 팝시 요거를 이제 별도로 또 두고, 그 다음에 93년 12월 달에는 보안부 MB를 연방방첩부 FSK로 바꾸고, 95년 4월 달에는 연방보안부 FSB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연방국경수비대, 그 다음에 연방정보통신청 팝시 요것을 FSB에 통합을 합니다. 다시 1992년 1월 달에 국내 정보를 담당하던 제2총국을 기반으로 하는 부서를 보안부 MB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93년 2월 달에는 팝시
연방정보통신청 별도로 두고, 그 다음에 93년 12월 달에는 연방방첩부 FSK를 이제 MB를 이어받아서 이렇게 FSK로 바꾸고, 다시 또 2년 있다가 95년 4월 달에 연방보안부 FSB로 바꾸고, 2003년도에는 이제 푸틴이 FSB 내에 연방국경수비대와 연방정보통신청을 이렇게 함께 두도록, FSB 안에 연방국경수비대와 연방정보통신청 이것을 함께 두도록 한 것이다. MB, 그 다음에 FSK, FSB, 그 다음에 연방국경수비대하고 팝시 이것을 FSB 내에 통합. 복잡한데, 그 다음에 연방정보통신청 팝시, 여기는 이제 원래 암호통신, 득비 정보 전달, 그다음 도청, 그다음 암호해독 이런 일을 하는 곳이 이제 연방정보통신청인데,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FSB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FSB 안에도 연방통신청, 연방정보통신청의 기능이 일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해외 정보부서인 SBR에도 연방정보통신청의 기능이 들어가 있으며, 그 다음에 FSO, 연방경호청이 해당하는 스페츠비아즈, 여기에도 그 연방정보통신청의 기능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2003년도에 푸틴 대통령이 연방국경수비대하고 팝시, 연방정보통신청을 FSB 내에 통합했다라는 말도 많지만, 팝시의 일부 기능만 FSB 내로 가져오고, 그리고 팝시 내에 있었던 기능들 중에 일부는 이제 FSB로 가고, 그 다음에 일부는 해외 정보부서인 SBR과 FSO, 연방경호청, 여기에도 이렇게 연방정보통신청의 기능이 일부 이관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통째로 다 FSB가 다 먹은 게 아니고 조금씩 나눠가지고 FSB, SBR, 스페츠비아즈, FSO, 연방경호청 여기로 구분해서 나눠 갖도록 한 것이다. The present-day POPSI successor agencies are the relevant departments of the Federal Security Service (FSB) and Foreign Intelligence Service (SBR), as well as the SPETSBIAZ, part of the Federal Protective Service of the Russian Federation (FSO-RF). 1992년 2월 19일 한국과 북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다. 그러니까 북한과 한국과 북한이 함께 핵무기 실험, 제조, 생산, 획득, 접수, 저장, 사용 이런 것 전부 다 금지하도록, 핵 재처리 시설 및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유하는 것, 이것을 금지토록 했다. 그러나 1년 조금 지나서 1993년 3월 12일 IAEA 국제 원자력 기구가 핵사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북한이 NPT를 탈퇴해버렸다. 1992년 6월 프랑스 군사정보부 DRM을 창설한다. 군사정보부 DRM, 이것은 미국의 DIA와 유사한 기구인데, 걸프전 때 있었던 군사정보와 관련된 정보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군사정보부 DRM을 창설하게 되었던 것. DRM 내에는 육군 정보부대 MES, 그리고 제13 공정부대 DUZ, 위성 전파 수신센터 이런 것들이 DRM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93년 9월달, 그러니까 이듬해 9월달 정보 및 전자전 여단 BRGE 요것도 안에 설립을 해서 군사정보부 DRM을 지원하도록 했다. BRGE Intelligence and Electronic Warfare Brigade, 정보 및 전자전 여단 BRGE 설립해서 군사정보부 DRM을 지원하도록 했다. 자, 92년 프랑스 군사정보부 DRM, 92년 4월 미국 NRO 기능별로 재편성을 한 것. 신호정보국, 영상정보국, 통신체계 조달 및 운영국 이렇게 재편을 한다. 신호, 영상, 통신체계. 근데 5년 있다가 1997년 3월 달에 기술개발국, 개발 역할을 하는 국을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한 9년 있다가 2006년 10월 달에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국,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국이란 것도 만든다. 그러니까 신호정보국, 영상정보국, 통신체계 조달 및 운영국, 그리고 기술개발국, 시스템 통합 엔지니어링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NRO 안에. 1992년 4월 27일 유고슬라비아 붕괴된다.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었는데 붕괴된다. 4월달부터 해서 95년 12월달까지 이후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전쟁이 있고 나서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가 독립을 하게 된다. 무슬림 보스니아 민간인 대량 살상이 있었다. 1999년 코소보 전쟁에서 중국이 F-117A의 잔해를 이렇게 입수를 했었다. 그러니까 99년도에 코소보 전쟁이 터졌는데, 이때 중국이 F-117A 기체 잔해를 입수하게 된다. 그래서 이후에 99년 5월 7일 미국이 주 6.25 중국 대사관을 폭격을 한다. 실수로 오폭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은 백악관하고 국무부 이 사이트를 해킹을 해가지고 오정홍기를 홈페이지에다가 싹 올렸는데, 2001년도 4월 달에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또 서로 치킨 게임 하다가 서로 박아붙. 그래서 이제 또 서로 이제 해킹 하는데, 미국 웹사이트는 37개, 중국 웹사이트는 350개가 이게 파손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2007년도에 중국이 3세대 스텔스 전투기 젠10을 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65대를 실전에 배치하게 됩니다. 1992년 8월 24일 한국과 중국, 한국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수교를 하고 중화민국 대만하고는 단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달에 한국이 이제 베트남과 수교를 또 하게 됩니다. 1994년 영국 정보부법 Intelligence Service Act를 제정한다. 여기서는 의회 내에 정보보안위원회를 설치해서 정보기구의 지출, 행정, 정책 이런 것들을 감독토록 했다. 그리고 이 정보부법을 통해서 비밀정보부 SIS, MI6의 근거가 마련됐다. 2. Make provision about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GCHQ, including provision for the issue of warrants and authorizations enabling certain actions to be taken, and for the issue of such warrants and authorization to be kept under review. To make further provision about warrants issued on applications by the Security Service, 이건 SS인데, to establish a procedure for the investigation of complaints about the Secret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Government Communications Headquarters. 그리고 또 to make provision for the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ce and Security Committee to scrutinize all three of those bodies. And for connected purposes. 참고로 이제 1989년도에는 보안부법 SS, MI5에 근거가 되는 보안부법이 1989년에 제정됐다. 그러니까 보안부법이 89년도에 먼저 제정되고 5년 있다가 정보부법이 제정된 것이다.